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리튬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이와 같은 전략 광물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전략 광물의 공급 없이는 탄소 중립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기후테크는 알고 계시는 대로 기후와 기술의 합성어입니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든 기술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분야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 줄이는 기술, 그리고 기후변화로 이미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기술, 그리고 이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도와주는 모든 기술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이미 배출된 탄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에너지를 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기후변화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이지 특정 에너지원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이와 같은 기후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에너지를 줄이는 것은 우리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천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넷제로라는 것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더 이상 그 양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을 하고 산업에서는 계속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넷제로로 가려면 결국은 배출된 것만큼 다시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꼭 우리가 해결해야 할 큰 분야를 잡는다면 세 가지입니다.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기술적인 한계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술은 현 산업 체계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최적화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효율을 높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모든 것들은 수요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공급을 하면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인데, 탄소를 저감하는 이와 같은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수익 모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관점에 따라서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또 지속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이거는 개인이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 국가 이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해야 되는 건데, 만약 이와 같은 사업이 실제로 시행된데 나한테 비용이 증가되고 또 내한테 생활에 불편함이 있고 내가 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내가 실직자도 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반대합니다 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공감대 속에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극복해야 될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CCUS는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의 약자입니다. 탄소 포집, 활용, 저장입니다. 활용 부분을 빼고 포집된 탄소를 지하 염수층이나 고갈된 저류층에 주입하여 격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탄소 자체를 포집하는 것은 그동안에 많은 기술이 발전되고 특히 화공 기술이 잘 발달돼 가지고 기술이 약간은 안정화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서 CCUS가 부각되면서 좀 더 탄소를 잘 포집할 수 있는 고효율 포집재나 촉매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노르웨이가 1996년부터 슬라이펀에서 상업적으로 연 100만 톤 규모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나 요즘에 또 사업을 시도하려고 하는 호주 이런 것이 자주 언급됩니다. 그렇지만 탄소 포집뿐만 아니라 CCUS를 우리가 잘 하려면 저장소에 대한 탐사, 시추, 저장, 그리고 그에 대해서 모니터링, 관리, 이 모든 분야를 다 잘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코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사실은 미국이 대표적이고, 거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엑스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메이저 석유 회사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기술을 서포트할 수 있는 SLB, 할리버튼 같은 그 모든 기술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내는 어떤가? 우리는 아직도
국가 규모도 작고 기술 수준도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사실은 준비해서 시작하고 있는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우리가 탄소를 거의 7억 3천만 톤 정도 배출했으니까 가장 많이 배출했고 거기부터 이제 점점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2030년에 40%까지 줄이겠다. 딱 그 숫자만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그 모든 탄소를 CCUS로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도 전환하고 산업, 수송, 건물, 우리의 이 모든 생활문에서 정부가 정해놓은 그 10대 분야에서 다 협력해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2030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남은 기간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특정 개인, 특정 회사 또는 국가가 법을 하나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개인하고 기업, 정부가 완전히 한 마음이 돼서 때로는 고통을 부담하면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전략을 보면 1번은 에너지를 좀 덜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셋째는 우리가 지금 너무 과도하게 많이 생기는 쓰레기를 포함한 폐기물, 그와 같은 양을 줄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확립된다면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잘 조화롭게 한다면 탄소 중립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가 실수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공기하고 물하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생존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생활하고 현재 이 산업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나라가 지금 사용하는 모든 그 1차 에너지의 61%는 원유와 천연가스에서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적응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 자원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에너지 자원이 없다면 우리는 다음 탄소 중립 시대로 갈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고 오직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럽에 가스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을 그냥 우리가 바로 목도할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원이 안정적으로 잘 공급돼야 되고 안정적으로 잘 공급된다는 것은 내가 국제시장에서 사오기도 하고 일부는 비축도 되어 있고 일부는 직접 개발을 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이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되어 있어야지 가장 가서 싸우면 됩니다 했는데 위기 상황이 되면 결국은 사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탄소 중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기초는 굉장히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 건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태풍과 같은 이런 것은 지구가 가진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가장 쉬운 것은 직선으로 지름길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태풍은 에너지가 넘쳐나기 때문에 막 돌면서 가고 나무를 뽑으면서 가고 옆에 있는 간판을 무너뜨리면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가 가진 그 에너지를 막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만약 계속된다면 그 발생 주기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고 가끔 올 수 있지만 그 강도는 저는 훨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나 이제 음모론은 조금씩 있게 되고 많은 주장은 지구가 추웠을 때도 있고 더웠을 때도 있고 그런 거에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변하는 자연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들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1995년 이전까지는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실제 관측되는 현상하고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본 결과 유엔에서도 뿐만 아니라 국제기상기구에서도 지구 온난화는 온난화 현상 자체도 명확하고 이것이 인간에 의한 원인, 즉 이산화탄소의 영향으로 명확하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는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정확한 또는 명확한 자료가 없는 다음에는 전문가들이 한 말을 믿어야지 전문가 말을 안 믿으면서 내 생각이 이런 것 같다 하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많은 혜택과 보호를 받던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가 이제 자연으로부터 위협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의 85%를 원유와 천연가스와 석탄에서 얻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화석 원료가 기후변화의 원흉 같지만 그 기후변화의 원흉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정말 지구를 보호하고 기후변화를 막고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에너지도 좀 덜 소비하고 대중교통을 타면서 효율적으로 하고 쓸데없는 쓰레기와 폐기물을 만들지 않고 또 가능하면 그 재활용하는데 나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을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